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여행을 사랑하는 자덕부부입니다. 일상에서 휴식이 필요할 때 막연하게 떠오르는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동해, 서해, 남해가 있죠. 모두 아름다운 매력이 넘쳐 흐르지만 끝없는 수평선과 푸른 바다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동해는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장소이죠. 태양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면 갈수록 더더욱 바다가 그리워지는데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흰 백사장과 넓게 펼쳐진 동해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울창한 나무들이 반겨준 동해는 언제 찾아도 아름다운 곳임에는 틀림없죠. 해안가를 따라 동해안 자전거 종주길이 연결되어 있으니 자전거 여행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가 바로 동해안인데요. 시원한 파도가 흰 포마를 일으키며 유혹하고 파란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푸르름의 끝을 알 수 없는 곳. 당장이라도 그 청량함에 풍덩 빠져들고 싶어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한여름의 열기를 모두 날려버릴 것만 같은 태양도 두렵지 않은 바로 그곳 동해안. 동해안에는 어떤 추천 코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동해안 추천 코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영덕입니다. 소박한 어촌마을의 풍경과 북적이는 항구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덕은 동해안 자전거 종주의 추울 도착지이기도 하죠. 대게로 유명한 영덕에서는 다양한 대게 조형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강구항에 위치한 해파랑공원에서는 거대한 황급빛 대게 조형물이 여러분을 반깁니다. 무엇보다 이곳 영덕 해안로의 백미는 창포말 등대가 있는 해맞이 공원인데요. 동해안에서 가장 선명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일출 명소인 해맞이 공원에는 자전거 인증 부스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을 사로잡는 건 바로 창포말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영덕의 상징인 대게의 집게발이 24m의 등탑을 감싸 올라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등롱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디자인된 등대인데요. 이색적인 모습 덕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등대로 등대 스탬프 투어 장소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안만 둘러보긴 아쉬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티제가 있습니다. 바대산과 진등제 사이에 위치한 매티제는 높이 290m의 고개인데요. 매화나무가 많은 고개라서 매티제라 불리는 곳입니다. 매티제를 내려오면 장사 상륙 작전지인 장사해변에 다다르는데요. 해변가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바다 위 호국 전시관인 배 모양의 전승기념관이 위치해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면 이내 황금 거북이와 물고기상이 반겨주는 부흥리 벽화마을이 반겨줍니다. 부채꼴 모양의 멋진 3사 해상 산책로까지 이어지는 영덕의 바다는 아름다운 동해의 매력을 물씬 풍겨주죠. 영덕 코스는 자연에 녹아든 어촌의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영덕만의 매력에 풍덩 빠질 수 있는 매력 만점 코스입니다. 하지만 잠시 영덕에 가셨다면 장사해변이 품은 슬픈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추천 코스인 울진으로 향합니다. 울진 여행의 시작은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격암 남사고의 유적지인데요. 이곳 유적지대에 있는 격암 남사고 기념관에서는 남사고의 일생에 대한 자료와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남사고의 행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기념관은 여름에 가신다면 에어컨 바람이 매우 시원하니 꼭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왕피천을 따라 울긋불긋 백일홍을 따라 달리다 보면 이내 매화마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곳 매화마을은 만화가 이현세의 벽화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엄지와 까치를 비롯해 익숙했던 만화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인데요. 공포의 외행구단을 비롯해 남벌, 아마게돈, 폴리스, 블루엔젤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마을 벽 곳곳에 내려앉아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웹툰과 달리 활자와 종이 냄새에 대한 향수로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만화책을 읽듯 벽화길 따라 산책하며 즐기기 좋은 곳이죠.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감동의 시간입니다. 흰 백사장과 동해바다의 푸른빛, 동해바다를 제대로 만끽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은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은어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남대천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은어다리는 청정울진을 상징하는 은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멀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다리인데요. 은빛으로 반짝반짝이는 은어 조형물이 매우 인상적인 다리로 두 마리의 은어가 마주하고 있어 은어와 은어의 입 사이를 통과해야만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구조죠. 은빛 물결 가득한 은어를 뒤로하고 마주할 곳은 바로 성류굴입니다. 2억 5천만 년의 시간을 품은 신비한 지하세계인 성류굴은 입구부터가 남다릅니다. 왕피천을 따라 굴 입구까지 이색적인 모습의 터널로 꾸며져 있어 기대감을 상승시키죠. 특이하죠?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곳은 성불이 머물렀다라고 해서 성류굴이라고 명명됐다고 합니다. 성류굴 내부에 들어서면 시원한 공기가 외부와 다름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탐험하는 느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성류굴 내부는 기묘한 석회암들의 모습이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성류굴 내의 신비한 석회암 모습은 마치 금강산을 보듯 아름답다 하여 지하금강이라 불린다 하니 꼭 찾아가 봐야겠죠?
폭염에 폭염을 더하고 더해서 열기가 폭발 직전. 이제 세 번째 추천 코스 출발지 양양으로 향합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워 많은 분들이 찾는 강원도 대표 해안을 품은 양양은 서핑으로도 유명하지만 동해안 종족길이 지나기 때문에 동해를 찾는 많은 라이더들이 지나는 지역이죠. 에메랄드빛 바다와 흰 백사장이 이곳이 바로 동해바다다 라고 알려주는 듯한 곳, 아름다운 남해 해변인데요. 뜨거운 한낮의 열기도 눈부신 바다 풍경에 잠시 쉬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면 근심 걱정 따윈 날아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에 왔으니 오르막도 빼놓을 순 없죠. 이열치열 무더위를 극복하고 오르는 석수제는 웅기봉 자락에 위치한 고개인데요. 평균 경사도 9.0%의 구간이라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라도 정상부 터널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잠깐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무엇보다 시원스레 뻗은 내리막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자연스레 땀은 식어가고 해안가 울창한 송림 속 잠깐의 휴식은 달콤하기만 합니다. BTS 정류장이라 불리는 향호 해변을 지나 동해안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면 부드러운 바다 내음이 콧등을 간지럽히고 향긋한 솔레음에 여름 바다는 더 푸르게 느껴집니다. 뜨거워서. 네 번째 추천 코스는 동해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에 위치한 정동진에서 출발합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은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위치한 시간공원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인데요. 서울에서 정동쪽에 위치해 정동진이라 불리는 곳으로 일출이 유명하기도 하죠. 또한 정동진 인증부스가 있어 동해안 종주를 하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지나가셔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동진에 바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동진 해변을 출발해 살짝 안쪽으로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밤제는 김하봉 등산로인 강릉 바우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나지막한 오르막이 한여름에도 가뿐히 오를 수 있는 구간이죠. 밤제를 넘어서면 이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인 헌화로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신곡항에서 금진항 사이의 이 길은 동해안 자전거길이 지나는 길목이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한 구간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바다 감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도 잠시 깜짝 놀랄 수 있는 헌화로 어필 구간을 지나 동해안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눈부신 경포해변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경포해변은 4km에 달하는 멋진 소나무 숲과 넓은 해안가의 백사장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죠. 하지만 경포해변의 경치에 만족하긴 이릅니다. 바로 강릉 해중공원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사근진 해변에 위치한 해중공원 전망대는 바다를 제대로 관망할 수 있는 숨겨진 포인트인데요. 넓은 백사장변에 위치한 파스텔톤 테트라포트는 사진 포인트로도 손색 없고, 테트라포트 중심에 위치한 배 갑판 모양의 흰색 전망대는 독일 바다를 감상하는 데 최고의 뷰를 자랑합니다. 이곳 해중공원은 바닷속 산책이 가능한 렉다이빙 명소이지만 꼭 바다를 들어가지 않아도 앱을 통해 가상 체험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참, 강릉의 바다를 보셨다면 이제 경포호를 지나 달빛 산책로를 따라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문인 헌안서론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지은 허균의 기념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추천 코스인 포항으로 가보실까요? 포스코로 인해 공업도시로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모습과 다양한 자연의 모습은 포항의 매력을 발산하기에 충분한데요. 바다향기 물씬 풍기는 포항의 대표 어시장은 싱싱한 풍경을 선사하며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들고, 환호공원에 위치한 스페이스워크는 온몸에 짜릿함을 선사해줍니다. 무엇보다 포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상생해소는 홈이곳의 해맞이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상생해소는 바다 쪽에 오른손이, 해맞이 광장 쪽에 왼손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손이 땅과 바다에서 각각 올라온 형상으로 온 인류가 화합하고 화해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해맞이 광장은 아름다운 동해바다의 풍경에 멋진 조형물의 모습이 더해져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곳이죠. 한반도를 호랑이 꼬리로 비유할 때 꼬리에 해당하는 곳인 이곳 호미반도는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과 함께 다채로운 장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면 우리나라 유일의 1홀 신화인 연호랑 세오녀의 테마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설화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원에는 귀비고를 비롯해 설화에 나왔던 쌍거북바위를 볼 수도 있고, 초가로 조성된 신라마을과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1홀대 등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호미반도 둘레길을 뒤로하고 페달을 밟으면 이내 장길리 복함 낚시공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170m 길이의 보릿돌교가 설치되어 있어 바다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낚시공원은 파도 소리를 벗삼아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은 장소이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포항 코스 중 또 하나의 인기 장소인 구룡포로 향합니다.
구룡포는 9마리 용이 승천한 바다로 과메기가 유명하고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죠. 촬영 장소로 이용된 까멜리아는 현재 카페로 이용 중인데요. 드라마 촬영 당시의 출연진들 모습과 관련 소품들을 보실 수 있고 곳곳에 볼거리들이 넘치는 매력적인 장소로 드라마를 즐겁게 보셨다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가진 용식이라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반겨주니 놀라지 마세요. 동해 끝자락 호미곶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포항 코스는 자연 속에 녹아든 연호랑 새우녀의 설화부터 구룡포의 아픔과 생생한 삶의 현장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매력 만점인 코스입니다. 바다가 떠오르는 계절, 동해바다가 그리워지면 망설이지 마시고 자덕부부가 추천하는 동해안 추천 코스로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바다와 흰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망중한을 즐기기에도 짙은 소래향을 느끼기에도 손색 없는 동해바다의 매력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떠나보세요. 동해바다의 매력적인 코스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도 남해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람 따라 여행을 떠나는 자덕부부가 추천하는 추천 여행 코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녕!